예, 이번 시간에는 제6장 유형자산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파트가 자산 부분이죠. 자산에서는 현, 예, 주, 외상권, 그죠? 기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지금 우리 자산하고 있죠. 그럼 했던 거 이 현금에서 기억나죠? 현금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죠? 이 예금 파트에서는 은행 계정 조정표, 예. 주식에서는 처분 손익 또는 평가 손익 구하는 것, 외상 부분에서는 대손 충당금,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요 상품 핵심이 바로 뭐냐? T 계정이죠. 그죠? 요 갈라넣기,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그죠? 요 부분하고, 요 기말 재고를 파악하는 방법이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판다. 선입선출법. 나중 들어간 걸 먼저 파는 걸 뭐라 하죠? 후입선출법. 그 두 개씩 단가가 다를 때마다 평균하는 거, 이동평균법. 한 기간 동안에 전체를 평균하는 것은 총평균법입니다. 그죠? 또 기말의 재고자산의 장부와 실제의 차이 부분, 감모손실. 실제와 시가의 차이, 평가손실. 그죠? 그리고 재고자산은 저가법이다. 뭐 크기 비교 해봤죠? 자, 이번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입니다. 건물, 요 부분. 유형자산. 교재는 214조. 요 건물하고 이제 기타 하면은 자산 부분에 모두 이제 정리가 끝납니다. 이 부분이 한 50% 차지합니다. 우리 회계 원리에서. 그동안 해왔던 거, 그죠? 요 부분 정리되겠죠, 그죠? 복습은 하시고. 214쪽을 한번 보세요. 제6장 유형자산. 이 부분은 이제 유형자산입니다. 형태가 있다, 그죠?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이 유형자산에서 가장 대표 건물, 토지, 이거 외에 뭐 차량 운반구, 기계 장비 등등 이런 자산들을 우리가 유형자산이다. 그럼 형태가 없는 걸 뭐라 하겠죠? 무형자산. 그럼 여기서 합니다. 무형자산. 아시죠? 여기 하는 게 이제 무형, 기타에서 형태가 없는 자산. 대표적인 뭐가 있죠? 특허권, 이런 거. 권리금. 아시죠?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투자 부동산. 뭐, 투자 자산 해도 됩니다. 예,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투자 부동산 관계, 토지 건물을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는 경우. 그죠? 여기 기타. 그 이 부분은 이제 유형자산입니다. 요 유형자산에서는 이런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고 이걸 샀다. 사고 나면 이거 보유하고 있죠. 그죠? 보유. 예. 우리 이거 보유하고 있고. 또는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걸 팔게 되겠죠. 처분. 이겁니다. 그죠? 취득, 보유, 처분. 그럼 취득한 경우에 우리 이걸 취득했다. 그럼 장부에다가 그 취득 원가를 장부에 표시해야 되겠죠. 그 취득 시의 원가를 장부에 표시한다. 이때 요 취득 시에 소요된 비용이 있죠. 우리가 건물을 살 때 들어간 비용들, 뭐 중개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죠? 운송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있으면 요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원칙이 포함이죠. 예. 그럼 취득 원가, 비용을 포함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언제 바로 12월 31일이죠. 결산일 날. 가치 감소. 이런 자산, 건물이나 차량이나 기계는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또는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점점 감소합니다. 그 감소되는 부분을 비용으로 떨어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걸 감가상각비라 이랍니다. 아셨죠? 가치 감소분.
그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을 비용 처리하는 계정을 뭐라 한다? 감가상각비. 다 같이 시작. 감가상각비. 한 번 더. 감가상각비를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처분했다 그죠? 팔았을 때 요 처분을 하고 나면은 만약에 100원 주고 샀다. 감가상각비가 20원이다. 그럼 장부상 얼마 남아있죠? 80원 남아있죠. 그걸 만약에 110원에 팔았다? 그럼 30원만큼 이익이 생기죠. 그래서 장부상 금액과 처분가액의 차액, 그게 바로 이익입니다. 그죠? 물론 장부금액 이하로 팔았으면 손실이 생기겠죠. 그럼 처분이 얼마냐? 이렇게. 그죠? 자, 다시 100원 주고 샀습니다. 그죠? 100원에 샀다가 감가상각을 20원 했습니다. 팔았을 때 이것을 만약에 110원에 팔았다. 그럼 취득원가는 100원이지만 감가상각비가 20원 있으니까 이걸 빼야 되겠죠. 그럼 장부상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죠? 80원이죠. 이 80원짜리를 110원에 팔았다. 이익 얼마? 30원. 이래죠. 예. 그럼 우리가 이 감가상각 매년 합니다. 그죠? 매년. 그 첫 해연도 20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감가상각도 12원 했다? 그 요 금액을 합해 나가야 되겠죠. 그걸 뭐라 한다? 누계. 이제 이 금액을 합해서, 그죠? 감가상각 누계. 그 다음에는 또 10원 했다? 매년, 그죠? 20원 첫 해연도 했고, 2차 연도 하다가, 이때 이제 팔았습니다. 그죠? 만약에 뭐 80원에, 70원에 팔았다? 그럼 이 금액이 누계가 되겠죠. 그죠? 누계.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죠? 45원. 그죠? 요게 45원이다. 그럼 취득원가는 100원에서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감가상각한 누계가 45원 있으니까 장부상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55원 남아 있죠. 그죠? 이 100원짜리에서 빼고 나면 요겁니다. 이걸 이래 팔았으니까 이익이 얼마 생겼다? 15원. 그죠? 이렇게. 그 유형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죠? 아, 바로 이거구나.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그죠? 요게 핵심.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 나왔다. 감가상각. 그죠? 외상 매출금 나왔다. 대손상각. 이렇게. 핵심 아시겠죠? 팔았을 때 처분 손익. 감가상각 하다가 팔았다. 그죠? 시험 문제는 요거와 요게 이제 같이 그래 나오겠죠. 그죠? 얼마냐? 요거 물어보는 거. 계산 문제. 요거 계산해야 되죠. 그죠? 계산하고 요거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처분 손익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떨어나가는 비용을 뭐라 한다? 감가상각비. 그 매년 비용을 합한 금액을 뭐라 하죠? 감가상각 누계액이랍니다. 아시죠? 다시 시작. 감가상각 누계액. 알았죠? 아, 감가 누계. 줄여서 감가 누계 하면 아시겠죠? 누계액이다. 알았죠? 너는 매년 떠는 감가상각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기본을 정리를 하고 나서, 자, 하나만 더 보세요. 우리가 요 보유 단계에 감가상각 한다 그랬는데 또 하나 건물이나 이런 기계나 자동차를 사고 나서, 그죠? 보유하는 단계에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났다, 그죠? 수리해야 되죠. 그래서 요 보유 시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수리비, 수선비, 수선 유지비 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런 수리비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수리비는 이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걸 이제 말을 좀 어렵게 표현합니다. 이걸 자산원가에 포함하는 걸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 이래 표현하고 비용으로 뜨는 것을 수익적 지출이라 이래 표현합니다. 그럼 언제 자산 처리하느냐? 비용이 많을 때죠.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갔을 때. 돈이 조금 들어가면 요건 비용 처리합니다. 아셨죠?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자산 처리하고 돈이 조금 들어간 거는 비용 처리합니다. 이 자산 처리하는 걸 무슨 지출? 예, 자본적 지출이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자본적 지출 다 같이 시작.
자본적 지출. 우리가 어느 과목이나 우리 회계 원리를 공부하시거나, 그죠? 민법이나 시설 또는 뭐 실무나 법규를 하다 보면은 그 각 과목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용어들이 있죠, 그죠? 조금 생소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안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용어는 우리가 공부할 때 처음 이제 시작하는 그 한 단계니까 생소한 용어 나오면 조금 반복하세요.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잘 익숙해지니까. 어차피 우리가 처음 하는 뭐든지 그렇죠, 그죠? 어떤 학문을 새로 접하면은 거기에 따라 용어가 좀 새롭게 나옵니다. 그 용어는 이제 몇 번 반복함으로써 그 익숙해지도록 자꾸 반복하세요. 시작. 자본적 지출. 비용 처리는 무슨 지출? 수익적 지출. 예, 이거는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 이런 걸 자본적 지출. 대수리, 뭐 정축 이런 거죠. 요거는 타이어 갈아였다, 그죠? 예. 요런 비용들, 요런 건 비용 처리, 금액이 조금 소소한 거, 즉 현 상태 유지 비용, 요런 거는 비용 처리합니다. 수익적 지출. 예, 다시 할 겁니다. 요게 네 가지. 우리가 이제 유행자에서 공부하는 게 핵심이 감가상각비. 그에 따른 이제 처분 손익관. 여기 계산 문제죠, 그죠? 수리비 관계, 요거. 그 다음 취득 원가 관계. 요거는 주로 이론 문제. 요거는 계산 문제로서 출제가 됩니다. 요런 내용을 좀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기계를 하나 샀는데 얼마에 샀느냐? 10만 원 줬다. 이 기계의 잔존 가치는 얼마냐? 만 원이다. 이 기계의 내용 연소가 몇 년이냐? 10년이다. 내가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죠? 내용 연소는 뭐 말인지 알겠죠?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잔존 가치가 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잔존 가치는 뭘까요? 그렇죠.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팔아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예상치를 말하는 그걸 잔존 가치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 원가의 보통 10%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뭐 10%도 있고 20% 이제 기업에서 정하기 나름이겠죠, 그죠? 통상 10% 정도 봅니다.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주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런 기계를 내가 샀다가, 요런 기계를 샀다가 4년 후에 4년 사용하고 나서 이걸 7만 원에 팔았다. 그죠? 7만 원에 처분했답니다. 그러면은 이 7만 원에 팔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물어봅니다. 얼마고? 이렇게. 문제는 이해하겠죠, 그죠? 아, 기계를 하나 샀는데 10만짜리 샀다, 그죠? 잔존가치 만 원이다. 내용 연수가 10년입니다. 자, 4년 사용했다 그랬죠. 그럼 요 자료를 가지고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씩 해야 되겠죠? 1년에 가치 감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잔존 가치는 가치 감소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10만 원 중에서 요거는 10년 후에 남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가치 감소가 얼마 되는 거죠? 9만 원이죠. 그 9만 원인데 10년간 9만 원이면은 1년에 가치 감소가 얼마 되겠죠? 그렇죠. 9천 원씩이잖아. 그죠? 1년에 예, 9천 원 되죠, 그죠? 몇 년 사용했다 그랬죠? 4년. 그러면 1년에 9천 원씩 4년이 지났다.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 되겠죠? 36,000 원입니다. 그죠? 자, 이제 보세요. 얼마 주고 샀습니까? 10만 원 주고 샀다가 가치 감소 누계가 36,000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10만 원 주고 샀다가 가치 감소 누계가 36,000 원이라면은 장부상에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아있죠? 64,000원 남아있죠? 10만 원에서 요거 빼니까. 그죠? 64,000원. 장부상에 64,000원인데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그죠? 이익 얼마 생겼죠? 6,000원. 정답. 이게, 답 처분이 6,000원,
저는 이익은 플러스로 합니다. 손실은 마이너스. 이익이 6천. 요 문제. 다시 보세요. 치대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다. 그죠? 요거는 가치감소 안 되니까 결국은 9만 원이 가치감소 되는데 10년 동안 1년에 9천 원. 4년이 지났습니다. 3만 6천 원. 10만 원 주고 샀다가 강가 2개가 3만 6천 원이니까 장부상에 남아있는 잔액은 6만 4천 원까지 이해되죠?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이익 받네. 6천 원. 요 모양 문제가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매년 9천 원씩, 매년 9천 원씩 4년이면 3만 6천 원입니다. 그죠? 똑같이 매년 떨어나갈 이걸 갖다고 그래요. 정액법이라 이랍니다. 정액법은 매년 감가상각액이 똑같습니다. 정액법. 아셨죠? 정액법이구나. 우리 시험에 이제 여기 제일 많이 나왔죠. 그죠? 예. 자, 여기서 하나.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 보면은 뭐 4년 사용했다. 또는 뭐 3년 6개월 사용했다. 이라죠. 그죠? 그럼 이런 거 하나 기억하세요. 3년 6개월이랍니다. 그죠? 3년 6개월 하면은 우리 1년은 12개월이니까 결국은 12분의 6이 됩니다. 그죠? 여기 0.5가 되죠. 3년 6개월 하면 결국은 바꾸면은 3점 뭐가 되죠? 5 되겠죠. 3.6 하면 안 됩니다. 3.5. 아셨죠? 예. 그 2년 6개월 하면은 2.5. 이런 식으로. 그걸 하면 되고. 또 뭐, 2달 하면 12분의 2 이라면 됩니다. 계산할 때.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요거는 이제 이해하셨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알았으니까, 요런 숫자만 밖에 나오겠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유형자산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죠?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차량이나 기계, 또는 뭐, 소모공기기구 비품이라든 비품 같은 게 있죠. 그죠? 비품이라든가 감가상각 대상자는 굉장히 다양하죠. 기계라도 기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죠? 차량의 종류도 다양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자산들 종류들이 다양한데 요 방법 하나만 사용하면은 기업마다 똑같이 사용하세요 하면은 어떤 기업은 유리하고 어떤 기업은 불리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방법들을 몇 가지를 제시해 주고 선택은 너가 마음대로 해라. 자유입니다. 근데 한번 선택하거들랑 계속 하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선택 가능한 방법을 예시합니다. 첫째, 정액법. 다음,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이랍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 등등 그 외에도 있지만 우리는 시험에 대비해서 요것만 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요 정액법이라는 거 요 방법이 있죠. 그죠? 이 방법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죠? 정액법은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요 방법들을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겁니다. 예. 첫째 정액법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요거는 좀 지울게요. 예, 보세요. 여기 와서 첫 번째 정액법이다. 정액법. 뭐, 교재를 보실 분은, 일단은 제일 제가 공부하는 방법에서는,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하는 거, 칠판에 적는 걸 여러분들 조금 같이 필기해 놓으시면 나중에 혼자서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복습하기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그 유형자산 파트 하면은 가장 핵심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죠?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교재로 하나하나 페이지 차례대로 합니다. 그죠? 벌써 해와서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먼저 포인트 부분을 먼저 하고 가지치기 합니다. 그 이제 차례대로 다시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핵심이다. 그러면 감가상각 부분을 갖다 이제 공부를 먼저 할 건데, 여러분들 요걸 이제 방법 같은 걸 이제 조금 메모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또 교재는 또 차례도 또 교재는 또 처음부터 볼 거니까,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교재 237쪽입니다. 예. 그 237쪽을 한번 보세요. 예. 237페이지 가면은 그 감가상각 방법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예.
236쪽에 있네, 그죠? 236페이지. 예. 거기 보면은 표가 나와 있죠. 감가상각 방법. 그거 보면 첫째,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정의법이 있습니다. 그죠? 직선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속상각법, 다른 말로 체감잔해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정률법과 연수학계법과 이중체감법이 있고, 비례법에 두 가지 있죠. 그 이제 비례법 하면은 생산량 비례법, 작업시간 비례법이 있는데, 그 생산량 비례법 하나 하고 기타 뭐 등등 방법이 있다, 그죠? 자, 지금부터 이 방법에 대한 우리 교재 그 아래 보면은 하나하고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 교재는 나중에 보고 우선은 제 칠판을 보세요. 정해법이라는 것은 방금 했습니다, 그죠? 예, 요래합니다. 보세요. 요거 빼고 나누면 되죠. 빼고 나눈다, 그죠? 따라서 정해법의 식은 시더원가에다가 예, 잔존가치를 빼고 나누기 내용 연수. 정해법은 구태여 뭐 공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빼고 나누면 되잖아, 그죠? 빼고 나누고. 아, 그게 정해법이구나. 두 번째, 정율법. 요 정율법이라 하는 것은 미상가객에다가 곱하기 정률, 요 정률 하는 말은 퍼센트를 말합니다. 정해져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퍼센트. 예. 요 퍼센트는 물론 주어집니다. 퍼센트. 아, 미상가객 곱하기 정률이다. 세 번째, 이중체감법. 똑같습니다. 미상가객 곱하기 정률. 똑같네. 그죠? 똑같다. 네 번째, 연수합계법. 요거는 취득 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빼고 곱하기, 자 보세요.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연수합계법입니다. 다시 시작. 연수합계법. 한 번 더. 연수합계법. 자 보세요. 연수합계. 연수합계. 연수합계법. 그래서 분모는 합계, 분자는 연수가 올라갑니다. 여기 연수합계법. 알았죠? 요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인데 요 세 가지를 요걸 우리가 묶어서 체감잔액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체감잔액법. 체감잔액법 하면은 요걸 먼저 보면 이시정연, 이정연. 어디 들어보신 것 같죠? 그죠? 옛날에 왜 가수, 여자 가수 붙여들고 나왔잖아요. 바꿔가면서, 그죠? 그 가수 이름이 이정현인데, 우리 그냥 연으로 보서 이정연, 이렇게, 이름으로 해서 기억합시다. 이정연이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산량 비례법. 요거는 별도로 우리 하는 거니까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요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입니다. 여기다가 생산량 비례법은 실총 또는 총분의 실제, 총분의 실제, 실총 또는 총분의 실제. 무슨 소리냐? 총 생산할 수 있는 총 매장량 또는 뭐 생산 가능량 분의 실제 생산한 거, 요것만큼, 이만큼이 매장되어 있는데 요만큼 캤는 것만큼 떨어나가는 방법. 알겠죠?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 합니다. 예. 요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걸 이제 우리 하나씩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하게 나왔죠. 그죠? 요건데,
이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에서는 요게 서로 같습니다만 요게 다르다. 그죠? 즉, 요거는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근데 요거는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저게 무슨 말이죠? 이중, 내용 연수분의 2 요래합니다. 정률을. 5년이다. 5분의 2 몇 프로입니까? 40%. 내용 연수가 10년이다. 10분의 2 몇 프로? 20%. 이런 식으로. 아셨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는 조금 지울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문제. 자, 치더 원가는 10만 원. 잔존 가치는 만 원. 내용 연수는 5년. 정률은 30%이다. 요 자료를 가지고 이 각각 방법으로 한번 구해 볼 테니까 보세요. 첫 번째, 정액법. 정액법은 아시겠죠? 그죠? 예. 정액법은 요거 빼고 나누면 되잖아. 그죠? 빼고 나누고. 아시죠? 치더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고 나누기 5년 얼마 나옵니까? 18,000원 나오죠? 이렇게. 빼고 나면은 9만원 5 나누니까 18,000원. 매년 18,000원씩 5년간. 그 1차도 18,000원, 2차도 18,000원, 3차, 4, 5년간. 예. 그럼 18,000원씩 5년 동안에 액수가 똑같다. 그죠? 일정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5년간 18,000원씩 강상하면 얼마 하는 거죠? 그렇죠. 9만원 하잖아. 9만원 빼고 나면은 10만원에서 9만원 빼고 나면 얼마 남죠? 만원 남잖아. 아시죠? 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정률법을 해볼 겁니다. 자, 정률법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정률법이라 하는 것은 미상가액 곱하기 정률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처음 요 10만 주고 사와서는 상각 한 번도 안 했죠? 요게 미상가액. 1차 연도. 여기에다가 30%. 그러면 첫 해 연도는 10만원에 0.3이 되겠죠? 3만원이구나. 감가상각. 그 다음 2차 연도, 보세요. 2차 연도는 이 10만원에서, 그죠? 가치 감소가 3만원 됐습니다. 그죠? 요 10만원에서 3만원 빼고 나면은 미상가액이 얼마죠? 7만원 남아있죠? 10만원에서 상각분 3만원 빼고 나면 7만원 남습니다. 요게 미상가액이 되겠죠? 여기다가 0.3을 하면은 21,000원 됩니다. 그죠? 감가상각. 다음 3차 연도. 이 7만원에서 21,000원을 또 빼야 되죠. 그죠? 간치감소분. 요걸 빼고 나면은 49,000원. 이 49,000원에다가 30%. 14,700원. 이런 식으로 상각하는 방법. 그러면은 5년간 하고 나면 이 합계가 9만원 나옵니다. 아시겠죠? 9만원. 근데 지금은 제가 요 30%를 임의로 했기 때문에 9만원 안 나오겠죠? 요거는 우리가 정률을 구하는 식인데 그거는 뭐 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1-n 루트 치더 원가분의 잔존 이래 구합니다. 이거는 정률 구하는 식. 이거는 우리가 못 구합니다. 못 구하니까 할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정률은 주어진다 하는 거 말씀하면 되고, 세 번째. 이중체감법입니다. 1차 연도. 그죠? 이중체감법의 1차 연도도 똑같잖아. 그죠? 미상가액에다가 정률을 곱합니다. 미상가액이 10만원이죠? 곱하기. 자, 이 이중체감법에서는 정률을 우리가 구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내용연수분의 2, 5년이니까 5분의 2, 5분의 2 하면은 0.4, 40%. 0.4가 정률이구나. 이렇게.
요 내용연수분의 2를 합니다. 아셨죠? 내용연수분의 2. 그럼 얼마 나오죠? 4만원 1차 연도. 그죠? 그 다음 이제 2차 연도. 그 다음에 10만원 중에서 4만원 상각, 감가상각 했으니까 남아있는 거 얼마죠? 6만원. 요 6만원에 0.4. 24,000원. 그죠? 그 다음 3차 연도. 마찬가지입니다. 6만원 마이너스 24,000원. 빼고 나면은 36,000원 되겠네. 그죠? 여기에다가 40%. 14,400원. 이런 식으로 상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알아놓으실 거, 요 이중체감법일 경우에는 이 합계가 9만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연도, 5차 연도는 이 전체 9만원 요거 뺀 거, 요렇게 요 계산 안 합니다. 차액을 우리는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아시죠? 요게 이중체감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죠? 요거 연수합계법입니다. 보세요. 네 번째 연수합계법. 요 연수합계법은 식이, 그죠? 예, 요거잖아, 그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고 연수합계라 그랬죠? 예, 그럼 그대로 대입합니다. 보세요. 1차 연도에 취득원가는 10만원, 예, 잔존가치는 만원입니다. 그죠? 만원 곱하기, 자, 여기서 이 연수합계법은 식이 연수합계라 그랬죠. 그죠? 연수합계라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합계분의 연수입니다. 그럼 요 5년이죠. 요 5년을 우리는 요 5년을 1부터 5까지를 더합니다. 이렇게. 연수를 모두 합계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더하면 얼마죠? 1부터 5까지 더하면 15 되죠. 그죠? 요게 합계. 그 1차 연도는 15분의 5 이렇게. 합계분의 연수니까. 1차 연도는 15분의 5. 그 다음에는 15분의 4. 그 다음에는 15분의 3. 그 다음 15분의 2. 마지막은 15분의 1.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연수합계법입니다. 다시. 내용에서 5년이잖아. 그죠? 5년이면 1부터 5를 더해서 요 합계가 15다. 그죠? 15분의 5 1차, 15분의 4, 15분의 3 요래 하는 방법을 연수합계법이라 합니다. 그럼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용연수가 5년이 아니고 10년이다. 그럼 10년이라면은 마찬가지죠. 그죠? 1부터 해서 7, 8, 9, 10 더하면 얼마가 되죠? 55죠. 55 합계, 그죠? 그래서 1차 연도는 55분의 10, 2차는 55분의 9, 3차는 55분의 8, 4차는 55분의 7, 9차는 55분의 2, 마지막 10차는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요래하는 거 우리가 연수합계법이라 합니다. 자, 그럼 이해했으니까 여보세요. 그럼 1차 연도는 10만원 마이너스 만원, 그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고 요거잖아, 그죠? 합계는 15분의 5. 요래 하니까 3만원 나왔네. 됐고, 그죠? 그럼 2차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똑같이 취득원가는 같습니다. 10만원, 잔존가치는 만원입니다, 그죠? 2차 연도 요거잖아, 그죠? 합계분의 연수니까 15분의 4. 24,000원. 그럼 3차 연도 보세요. 마찬가지, 그죠? 똑같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3 요거잖아, 그죠? 15분의 3. 좀, 15분의 3이구나. 그래서 요 금액이 18,000원 나옵니다. 감가상각비가. 그 다음 4차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15분의 2, 12,000원. 마지막 5차 연도도 마찬가지, 그죠? 취득원가 10만원에다가 만원을 빼고 15분의 1, 이렇게 6,000원 나왔습니다. 이게 연수합계법. 아셨죠? 그러면은 이 합계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되겠죠? 9만원이죠. 그 왜 우리는 이 5년 동안에
잔존가치 만원이니까 요 9만원만큼 떨어 나갔습니다. 그죠? 예, 9만원 나옵니다. 전부 9만원 나오는데 딱 하나, 이중체감법은 요 9만원 안 된다 그랬죠? 마지막은 요거 잔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방금 정액법도 해봤고, 요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했다. 그죠? 예, 요렇게, 방법. 자, 잠깐 보세요. 이어서 가만 보니까 요 정액법은 매년 똑같습니다. 그죠? 매년 똑같다. 그죠? 똑같은데 가만 보니까, 정률법은 점점 금액이 컸다가 점점 작아지죠. 이중체감법도 컸다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죠? 연수학계법도 컸다가 점점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요런 이제 우리 X축과 Y축으로 구분했을 때 정액법은 매년 똑같습니다. 그죠?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요래 되겠죠. 정액법.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은 초기에는 컸다가 점점 줄어들죠. 그죠? 이런 모양. 요게 체감잔액법. 네, 이런 모양이다. 그죠? 그 초기에는 보세요. 이게 컸다가 점점 작아지죠. 그죠? 컸다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죠? 요게 컸다가 점점 작아진다. 요런 모양이죠. 자, 보세요. 여기서, 물론 요 이제 X축은 요거는 기간입니다. 그죠? 연수고, 요 Y축은 요거는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비교 보세요. 감가상각비는 물어볼 때 보통 우리가 초기에 이걸 물어봅니다. 말기를 안 물어보고 이미 물어요. 초기에 감가상각비의 크기는 어느 게 크냐? 초기에는 어느 쪽이 크죠? 정액법보다는 뭐가 크다? 체감잔액법이 크고, 말기에 가면은 반대가 되겠죠. 그죠? 요게 크죠. 아시겠죠? 자, 다시 보세요. 초기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크기는 요게 크다. 요게 큰데, 요 체감자료가 세 가지 있잖아. 그죠? 어느 게 제일 크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정여이라 그랬잖아. 그죠? 예. 보세요. 요게 제일 크죠? 이중체감법. 그 다음에 요게 정률법. 예.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인데, 요게 원래 한 35%좀 됩니다. 예. 정률 계산하면은 요게 더 커지죠. 그죠? 그 이정연 정액법이다. 요런 방법이구나. 크기입니다. 이중체감법, 정률법, 요 크기. 그죠? 하나 더. 그럼 초기에 감가상각비의 크기는 알았고, 그럼 반대로 자, 장부의 크기 물어봤습니다. 장부의 크기. 감가상각비가 크면 장부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반대죠. 적어지죠. 방향이 반대겠구나. 요렇게. 요렇게 반대가 된다. 그죠? 하나만 더. 이번에는 초기에 있어서 장부상 요게 크면은 그 장부에 우리가 이익 요거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크면은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지. 그죠? 그러면은 장부와 같은 방향이 되겠다. 요거는 계산 문제. 요게 이론 문제. 아셨죠? 요거구나. 그래서 요거는 암기 하나 하세요. 감가상각비 요 이해는 요래 하시고, 그죠? 이정연 순서다. 그 장부는 반대. 그죠? 감가상각이 크면 장부는 적어질 거고, 비용이 크면 이익은 작아지겠죠. 요게 이론 문제. 알았죠? 요거는 계산 문제다. 그죠? 자, 다시. 예, 요 정액법. 그죠? 방법. 예, 그 다음 정률법. 유일증하다. 그죠? 이중체감법. 그리고 무슨 법? 연수학계법이다. 그죠? 요 방법. 요 세 개를 묶어서 뭐라 한다? 체감잔액법. 알았죠? 체감잔액법. 그 중에 어느 게 제일 크다 그랬죠? 요 순서. 이정연. 알았죠? 이중체감법이 가장 크고, 다음 뭐죠? 정률법. 그리고 연수학계법 순서다. 그죠? 크기 비교. 끝났습니다. 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 거고, 요게 핵심이죠. 요거. 그럼 이제 유형자산에서는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 요게 끝났습니다. 그죠?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요건 좀 여러분들이 좀 반복만 조금 하시면 되죠. 그죠?
정액법이다. 요거는 요 취득원가에서 빼고 나놓고 정률법과 이중차원 똑같다. 그죠? 똑같다. 같은데 단 이중은 요거 연수분의 2를 해서 정률을 우리가 산출한다 하는 거 아시고 요거는 취득 잔존을 빼고 나서 연수합계, 연수합계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잖아. 그죠? 생산량은 총분의 실 또는 실총 그래서 전체분의 실제 캤는 것만큼 상각한다. 이게 감가상각 핵심입니다. 유형자산에서. 자, 우리가 이 자산 부분에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죠? 요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요거. 그 다음에 요겁니다. 이 자산 부분에서 20문제 나옵니다. 우리 40문제 중에서 50%죠. 그죠? 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의 핵심이 요거다. 감가상각하는 거.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응용해서, 그죠? 감가상각하고 나서 요 처분했을 때 처분 이익 구하는 것까지 연습해 볼 겁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